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인사하시네. 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염승입니다. 네. 김쾌대 털무자, 네, 염승희 선생님과 더불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쾌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벌써 이제 세 번째 녹음인데, 세상의 주인하고, 그 다음에 두부 모서리 했잖아요. 주변에 좀, 뭐래요? 글쎄요. 조회수가 나와야 주변의 반응이. 처음엔 뭐 그런 거니까. 밑빠진 독에 물이니까. 아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하면서 본인이 재밌어야 되는데. 뭐 저는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뭐 편집이 왜 그따구냐 그런 얘기면. 그럴 리가. SF가 됐던 뭐 미스터리가 됐던 저희가 이제 장르 문학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외국 작가들을 좀 해왔었는데, 국내 작가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가장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저희가 작가를 준비했죠. 처음이죠. 한국은 처음이죠. 네. 독자 여러분 혹시 그 천선난이라는 작가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천개의 파랑이라는 책을 올해 출간을 했고 이게 상을 받았죠. 예. 그 한국과학문학상 장편대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나오네요. 한국과학문학상이라는 게 그 국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인가요? 그렇게 오래된 상은 아니에요. 올해 한 4회인가 뭐. 네, 4회인가 그러고 신문사 머니투데이 이쪽은 이제 매년 뽑는 건데 올해 그게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넘어갔. 그 코로나19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쪽 본격문학에서도 중앙일보 매년 8월에 신춘문예 했는데 캔슬됐어요. 지금 이제 신춘문예 공고 막 나와야 되는 그런 시즌인데. 뭐 지방에 있는 신문사들 조금 나오고 메이저들이 지금 하나도 안 내고 있으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울한 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경제적 여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산 문제가 아닐까. 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게 막히면 아무튼 뭐 그런 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 천선난이라는 작가는 김초엽 작가는 들어봤고 책도 읽었는데 이번에 처음 접했거든요. 덕택에 저도 처음이에요. 워낙 뭐 여기저기 잘 보이니까 해보자 했는데 어떠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처음에 김쾌대 선생님이 이제 천개의 파랑을 얘기를 하셨을 때 그때 이제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드렸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취향으로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셨죠. 그러면은, 우리 이 사람이 쓴 다른 거를 한번 또. 맞아요. 읽어보자 해가지고, 이분이 그, 활자화된 책으로 맨 처음에 나온 게 그 무너진 달이라는, 그라비티 북스에서 나온 최초의 그 장편 소설. 장편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부피가 제일 커요. 책의 두께는 가장 얇은데, 부피는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종이를 아트지를 써가지고 활자를 작게 하고 빽빽하게 채웠구나. 빽빽하게 해가지고 520페이지짜리 책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다. 이거 읽어보니까 이제 이분은 SF 쪽을 많이 하신 분이 맞는 것 같다. 염 선생님께서 또 이제 그 책 얘기하셔서 저는 저대로 또 다른 책이 한 권이 있어서 그 어떤 물질의 사랑이라는 보니까 이건 장편은 아니고요. 단편들로 해서 한 8편인가 모여있더라고. 이걸 보면서 저는 또 습작을 한다 그럴까? 아직 그 완성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과정에서 그 중간을 거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매우 젊은 분이고. 아직 뭐 창창하니까. 형이 장가만 일찍 갔어도 이만한 딸내미가. 그건 그래요. 우리 처자들이 지금 26살 되니까, 맞아요. 보니까 이제 문예 창작과를 정통으로 전공을 해서, 김초엽은 아시다시피 이제 전형적인 또 이과 전공이거든요. 카이스트. 데뷔가 돼서, 이거 끝나고 김초엽도 이제 하겠지만, 그 어떤 특징이 이제 재밌는 특징이 되는 것 같아요. 축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천선난 좀 문과 계열의 사람이 SF를 쓴다면 이제 어떻게 쓰는가 이런 거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개의 파랑부터 먼저 오늘 메인 주제니까 어떤
내용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나? 먼저 독자들을 하시는 게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뭐 줄거리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주인공이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휴머노이드, 인간을 닮은 인간형 로봇.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등장을 하고 미래 세계 그 과천의 경마장에 기수들,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타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인간이 타면 뭐 부상을 당하니까 그 부상을 줄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무게, 사람들이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수들,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뭐 적은 그런 몸무게 기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몸무게가 덜 나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배팅을 하는 거죠. 예.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오고 기수를 하는 휴머노이드가 부상을 당합니다.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기계가 망가진 거죠. 부상은 이제 사람한테 쓰는 말이고, 그래서 데미지를 입고 폐기 처분의 그 처할 위기에 놓였는데 거기에 이제 한 주인공 소녀가 이 휴머노이드를 구매를 해가지고 폐기물 형태로 구매를 해서 이 여자애가 이제 그 지식이 좀 많았던 아이라서 엔지니어링 이쪽에, 그래서 얘를 이제 고쳐놓는 거죠. 고쳐놔서 그 아이와 휴머노이드와 뭐 스카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 엄마, 뭐 친구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사건이고, 뭐 대략 이 정도만 뭐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뭐 검색해 보셔도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과 기계와의 우정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 테마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쓴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일단은 되게 좋았던 거, 점점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은 문체는 상당히 좋았다. 그건 저도 공감했어요. 공감했어요. 제가 이렇게 뭐 많이 읽고 그런 건 아닌데, 이 당시 여성에게서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문체의 필치 같은 게 좀 많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을 읽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껄끄럽지 않게 덜컥거리지 않게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긴 하다. 첨언을 하나 하자면, 이제 이 책 뒤에 보면 심사평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심사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 게, 총 5명 중에 이 작품이 4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는데, 떨어진 작품 얘기들을 하시면서 모두가 공유하시는 말들이 설정이랄까, 스토리의 그 기발함이랄까, 소위 말하는 SF적인 상상력은 사실 청기의 파랑보다 그쪽이 더 좋았던 건 사실이다. 기발한 것도 많았고,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께서 스토리를 벌려놓고 마무리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결말을, 배가 이제 산으로 간 것처럼 뭐 잘 못 봤지만 막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좀 못한데, 뭐 저도 그분들 글을 안 읽어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장르 소설에 있어서의 고질병 중에 하나. 그러니까요. 소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뭐 카툰이든지 애니메이션이든지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신나게 벌려놓고 수습을 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무책임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본격 문학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내면, 리얼리즘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리얼리즘이죠. 리얼리즘인데 그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들의 어떤 그 사건에서 펼쳐질 때 내면 묘사, 심리 묘사, 심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서 읽는 이들로 하여금 공감하게 만들고 몰입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강점이 있는 거고,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그게 벌써 100년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제 뭐 똑같아지는 진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 유명한 그 아침 드라마 스타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지. 그 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되게 극단적으로 평가를 했죠. 상상력 없는 사람들이 상상력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소설이라고.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소재도 그렇고 고갈되고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대하 역사소설 뭐 이런 것도 물론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가혹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장르 문학에서는 이제 그런 한계를 좀 뛰어넘어서 무엇보다도 상상력, 그죠? 리얼리즘보다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펼치는 건데, 그 뭐 리얼리즘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상상의 제한도 없고, 뭐, 검증을 뭐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상상한 대로 되는 거고. 이제 단지 거기서 아쉬운 점은, 묘사들이, 사건의 전개들이 이제 좀 매끄럽지 못하고, 기승전결의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것들. 그래서 뭐,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가 이제 장르 문학의 또 최초에 나왔던 작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시죠. 예, 거의. 그대로 빗대서 얘기하면, 사람이 그 머리, 손, 발, 다리 묶어놓고 쪼매가지고, 이러니까 사람이 이게 아니잖아요. 다 얘기를 뭐 폄하해서 할 수는 없지만 SF 쪽은 기가 막힌 거 끌어와서 잘 쪼매기를 하는데 뭔가 모르게 그런 시스템적인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좀 저도 뭐 좋아가지고 읽긴 하는데 예, 그리고 좋아서 읽긴 하고 그러지만은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맞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받아들이는 건 그래 많이 읽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뭐 전개의 탄탄함이라든지 그런 거 찾는 게 사실은 쉬운 것도 아니고 문체의 깔끔한 느낌? 문체가 미려하다? 그런 것도 찾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뭐 그렇긴 하고 좀 뭐 언제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지만은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시대적인 그 생각의 흐름이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좀 봐야 되는 글이기도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은 프랑켄슈타인은 상당히 매력적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글이기도 한데 저는 프랑켄슈타인의 마지막도 나름 잘 끝냈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처음 해볼 작품이 바로 프랑켄슈타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얘가 빙빙 돌았습니다. 핵심 뭐냐, 여러분. 천선난이 문장력이 있다. 그리고 얘기를 끌고 갈 줄 안다. 이 두 가지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좀 독보적인 면이 보였고, 그래서 수상까지 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책을, 요거는 뭐 사서 보더라도, 다른 소설 마냥 쭉 읽히니까, 뭐 아깝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감동도 있더라고. 난 마지막에 핑 돌더라고. 눈물이 빠져들다 보니까 핑 돌았고, 뭐 중간중간에 그 심경을 잘 묘사해서 녹여가지고 명문 같은 것도 좀 나오고, 뭐 네이버 포스팅 올라갈 때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 천선난이라는 이름과 천개의 파랑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연말에 사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제 뭐 좋은 점을 계속 얘기를 드렸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힘이 있다. 그런데 나쁜 점이라 그래야 될까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천개의 파랑은 제가 딱 처음 봤을 때 제가 처음 본 천선난 작가의 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건 SF가 아닌데? 라는 느낌이 처음에 들었어요. 왜 그 말을 들을 것 같아. 이건 SF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좀 되게 장르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편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SF적인 건 뭔데요?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그런 건 따로 없는데, 제가 지금 SF가 아닌데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궁금해요. 주인공인 기수를 어떤 상처 입은 사람으로만 딱 바꿔놓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안드로이드가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드로이드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휴머노이드가 아니어도 얘기가 자연스럽게 풀려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상처 입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금방 알아듣겠네.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번 다른 책을 읽어보겠다고 무너진 다리를 선택한 건데, 이분이 그렇다고 SF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SF에 대해서 오히려 보면은, 군대도 안 갔다 오신 여자분인데, 뭐 60 트럭도 나오고, 2087년. 자료조사를 열심히 했겠지. 2087년에 60 트럭을 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퇴출되고 있는데. 하여간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건 좀,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공부를 좀 하시고, 그 장르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아예 못 하시는 건 아닌데, 여기서 제가 이제 아쉬운 점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책들이 지난 세기에 나왔다 그러면은 전 이 책들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얘기랑 소프트웨어적인 해석의 이야기가 어떻게 좀 지금이랑 좀 많이 되게 괴리되어 있고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책에 있어서의 개연성을, 그러니까 핍진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개연성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게 저한테는 이렇게 덜컥덜컥 하면서 이렇게
와닿지 않는 어색한 부분으로 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린다 그러면 천개의 파랑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그 휴머노이드가 인간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가 조립 실수라고 나오잖아요. 네, 소프트웨어가 뭐가 하나 잘못 들어갔다. 근데 이거는 진짜 지난 세기에 나왔던 아시모프 소설의 클리셰거든요. 아, 그래요? 소프트웨어적인, 지금처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분리돼가지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그런 해석 전체가 아니라. 그 아시노프? 아이작 아시모프. 아시모프. 네. 그거는 나중에 편집할 때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시모프는 웬만하면은 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되게 건방진 얘기인데, 인간형 로봇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시모프 소설의 다 배다른 형제라고 저는 봐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제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 시리즈. 아, 저 정말 문외한이에요. 아, 그러세요? 정말 문외한이라서. 네. 그리고 우리 독자들도 다 그 눈높이를 거기에 맞추고 지금 저는 하고 있거든요. 한 거의 100여 년 전 가까운 문체의 투박함을 견디고 읽으실 수 있다 그러면은, 아시모프 소설은 뭐를 읽으신다 그래도 사람을 아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힘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바이센터니언맨. 모른다니까. 로빈 윌리엄스 주연한 영화. 저는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쪽이 이쪽이에요. 네. AI는 아시죠? 스필버그의 그거는 알죠. 전형적인 아시모프 소설류예요. 아, 그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에 굉장히 그 인격을 많이 부여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그 아시모프 초기에 로봇 소설류를 읽잖아요. 그러면은 로봇이 1인칭이 돼가지고 쓴 소설들이 제법 많아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뭐 로봇이 도망을 갔다든지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뭐 자기 전에 저희 딸내미한테 읽어주는 소설, 단편 소설 중에 아시모프 소설류가 좀 있는데 딸내미도 읽어주면 되게